청취자 홍성준님, 찹쌀떡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이렇게 세대가 나뉩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찹쌀떡 모르는 분들 많으실걸요 하셨는데, 지금 뉴스다 가기 위해서 허성모 소장, 이준석 위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로 여기 아는 세대, 모르는 세대. 그렇죠. 저는 잘 아는 세대입니다. 잘 아시죠? 아니, 상계동은 있어요. 아, 상계동 있어요. 아는 세대니까 이쪽도. 예, 뭐 밤에 겨울철에 찹쌀떡 이렇게 많이 외치고 다니죠. 예. 근데 저는 이제 고3 때 학력고사 치놓고 예. 뭐 이쯤 시기죠. 그때는 학력고사 지금보다 좀 늦게 쳤으니까. 그렇죠. 그때 찹쌀떡 장사를 제가 직접 해봤어요. 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찹쌀떡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밤에 한 게 아니고 예. 낮에 시험 친 친구들하고 3명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 그 이제 찹쌀떡 공장 가서 받아와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가게마다 다니면서 팔고 잘 됐어요, 장사가? 예, 그 다 팔았어요. 금방 팔았는데 그 돈을 약간 남겼는데 그중 친구 하나가 다 써버렸어요. 들고 튀었어요. 아픈 추억이 있는 찹쌀떡. 아, 그래. 아, 참 정겨운 소리네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들으시고는 남용성님, 업체가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 이거를 도박이나 투기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쨌든 가상화폐는 법으로 정해진 수익수단은 아닌데 그 피해를 법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분들 안타깝지만 방법이 있겠느냐. 8322님 이런 문자 주셨고요. 신봉식님은 이분이 오늘 받은 문자 하나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가상화폐 관련된 세미나들 채굴기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세미나지 이러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참여했다가 잘못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있다. 주의하라는 이런 문자를 청취자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2천억대 사기 사건 얘기였고요. 월미도의 이 놀이기구 사건 들으시고는 근데 이 회전컵 태우신 어머님 혹시 회전컵에 한 명 타는 걸 알면서도 3명 아이 태우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진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거기서 3명 타도 된다고 해서 3명을 태웠는데 사고가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컵 하나당 1명씩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키도 120이 안 되는 아이는 철저하게 이렇게 자로 재야 되는데 대충 눈으로 타라 뭐 이런 경우를 이분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준호 위원장, 네. 미국에 좀 사셨잖아요. 네. 거기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 롤러코스터 많잖아요. 미국에도 이제 지금 디즈니랜드, 식스플래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보면은 글쎄 안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철저하고 예. 뭐 애초에 그게 뭐 그 업체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철저합니다. 본인이 이게 안전한지부터 검증하고 또 예. 찾아보고 하고 얼마나 뭐 난이도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좀 힘든 놀이기구인지 그렇죠, 다 파악하고 그렇죠. 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그러니까 지금 같습니다. 운영자나 타는 자나 좀 아니한 거 아닌가. 우리가 안전 불감증은 아닌가 돌아볼 때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자,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찹쌀떡 장사를 하신 분.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찹쌀떡을 적어도 아는 분. 알죠. 두 분.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허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자유한국당의 몇몇 중진들을 한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당 중진들. 완전 상장 폐지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주째. 이준석 위원장 누구? 저는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대 의원. 네. 김종대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김종대 의원 지난주에 정말 아마 태어나서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이번 국회에는 거대 정당에서 뭐 사성장군 출신 비례대표 의원 이런 거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국감에서도 보면 김종대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고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이 좀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 예. 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서는 뭐 다른 거 김종대 의원의 의도라는 건 저는 뭐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그 뒤에 해명 과정이라는 게 너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아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김종대 의원이 SNS에 어떤 글을 썼냐면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 중에 이국종 교수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뭐 겨냥한 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생충 북한 그 귀순병사 몸에서 기생충이 나온 걸 얘기한 건 일종의 인권 테러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김종대 의원이 그 주장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얘기했으면은 뭐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이게 뭐 사실 의료진을 싸잡아서 얘기한 거다. 아니면 뭐 나중에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자꾸 말이 바뀌면서 오히려 좀 우왕좌왕하고 소위 예전에 이제 보수 쪽 정치인들이 비아냥 들었던 주어 없음 논란 뭐 이런 거로 가는 약간 이국종 교수를 겨냥한 거 아니다. 이게 마치 주어 없음 논란처럼 이제 그렇게 들렸다?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더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이긴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에게는 상당히 좀 아픈 지점이 됐다. 예. 왜냐면 실제로 일간 지지율에서 사람들이 이제 김종대 의원이 얼마나 군사 전문가고 열심히 이쪽 분야에서 노력해 오셨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 하나로 그냥 테크니컬 파울이라 가지고 농구에서 그런 것처럼 걸려버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요. 허성모 소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결국 정의당이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진보 정당은 진보적 아젠다를 잘 선점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기순병 사건에 있어서 진보적 아젠다는 뭘까? 결국은 환자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자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까지는 그 의도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의도. 이해할 수 예, 있고 여러 가지 지적할 의견들 수 나올 수 있다.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너무 그 진보적 아젠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 이 대중의 정서가 조금 유리된 면이 있지 않았느냐.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지적이 꽤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 청취자 문자도 뭐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북한 귀순병사가 사느냐 죽느냐 막 수술하고 막 이런 와중에 제기한 것이 과연 그렇죠. 적절했는가 논란? 뭐 의사 언론의 이야기를 하고 또는 정부까지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의사가 뭐 어떤 특정 교수도 아니다를 떠나서 예. 어쨌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이나 노력 이런 게 있었죠. 그런 수고에 대한 가치는 무시된 채 환자 인권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이 됐고 이 둘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대중은 어쨌든 지금 이 의사의 수고나 노력 그리고 또 이 관심이 가 있는 것이어서 그쪽을 높게 사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지적이 또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통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제 일부 보수적인 분들은 예. 또 이제 북한까지 끌어들이는 거죠. 북한 인권을 말하지 않으면서 왜 환자 인권만 말하느냐. 그래서 너는 정부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매도를 하니까 양쪽에서 공격을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매도 당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 해명이 이제 방금 이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오락가락하게 복잡해져 버렸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사실 보면요. 이런 환자의 영양 상태나 아니면은 또 그 기생충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게 저 같은 사람한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게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언급하신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이제 이래도 저 같으면은 뉴스닥에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대북 지원에 대한 굉장히 강경하게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저는요. 근데 이제 인도적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적어도 저도 그렇고 바른정당 구성원들 일부 같은 경우에는 뭐 농담도 아니고 이제 구충제하고 비료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이제 이번에 나올 정도거든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연차하는데 저희가 밥 먹으면서 그 얘기 진짜 했어요. 문재인 정부 보내라. 거기까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뭐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지원에 대해서는 유화적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현실을 알게 되면은 사람의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 공개가 저는 유효했다 보는데 너무 이걸 이제 뭐 뒤집어 말하는 보수층에서 보기에는 북한의 안 좋은 모습이 조금이라도 공개되면 발끈한다라는 이미지를 주면은 저는 이거는 오히려 약간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결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뭐 결과적으로 이건 이미 우리가 다 짐작하고 있는 바였고 우리가 60, 70년대, 80년대까지도 이제 국가 보건 정책에 따라서 이제 기생충 박멸을 위한 뭐 정기적인 변 검사도 있었고 이런 게 다 했는데 체변봉투가 있었고 이준석 위원장 때도 있었어요. 저희는 없었습니다. 저희 때까지는 다 있었고 그거 놓치면은 뭐 친구 거 나눠 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약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런 지금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노출된 건데 그거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있던 바였죠. 탈북하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볏짚 삶은 물 먹고 뭐 이런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볏짚 삶은 물. 구충제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근데 뭐 그거 먹고 나면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걸 봐가지고는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김종대 의원이 타격을 받은 건 분명합니다. 진보당이 이제 정의당이 우리 진보 정당인 정의당의 타격은 분명하지만 청취자분들 이런 문자 주세요. 문미현님은 김종대 의원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언론에서 싸움을 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김종대 의원은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SNS에 그냥 올린 건데 이런 의견도 있다고. 그걸 언론이 콕 집어서 이국종 교수와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버리면서 이국종 대 김종대 구도로 몰고 간 거 아니냐.
이제 이게 문미 의원님 의견이기도 하고 김종대 의원의 반론이기도 했거든요. 사실 그런 면이 있죠. 이제 문제는 김종대 의원이 그런 대결 구도의 그 소재로 쓰일 만큼 지금 중요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는 그만큼 김종대 의원이 이제 주목받는 정치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좀 간과했다고 저는 보시나요? 김종대 의원 주장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을 봐요. 예, 근데 여기서 예. 이제 결국에는 테크니컬 파울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 부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예, 김종대 의원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도 오해하지 말아달라라는 사과를 했지요. 하한가 올라오셨고 허성무 소장님 한국당 중진 하한가? 요새 왜 또요? 왜? 한국당 중진들이 거의 뭐 막말 프레이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유희의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고 어제도 또 한 번 또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지진 발언, 하늘의 경고다 지진 발언에 이어서 이 두 번째 논란이 된 건 김정숙 여사에 대한 발언이었죠. 예, 그래서 뭐 꽃감을 진짜 깎았느냐, 설치 미술 하는 거 아니냐 이런데. 설치 미술. 그 이제 청와대도 이게 반박하기가 좀 힘들잖아. 이런 일에 반박해봐야 뭐 남는 게 없는 거니까. 잠깐만요.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걸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류여의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김정숙 여사, 그리 할 일이 없습니까? 청와대에서 곡감을 직접 만드시다니요. 민생 좀 돌보십시오. 그리고 그거 혼자 했다고 누가 믿겠습니까? 사진 말고 동영상 올려달라. 시간 참 많으십니다. 감 깎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해 의원을 보면은 이게 이제 뭐 일종의 연예인병 같기도 하고 관심병 같기도 하고 어쨌든 무언가를 저질러서 관심을 받아야 되는 제가. 근데 이제 아무나 건드리 갖고 관심이 대상이 안 되니까 뭔가 국민적 대상이 될 만한 센 사람을 건드려야 되니까. 센 사람을. 김정숙 여사를 건드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뭐 지진 발언으로 명폭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또 다른 화제를 만드는 거고 또 다른 화제를 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슈를 덮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죠. 예.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이라 봅니다. 뿐만 아니라 뭐 홍준표 대표는 어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뭐 고름, 암덩어리, 제거, 뭐 이렇게 거의 동원할 수 있는 최고의 막말들을 동원해서 친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다가 뭐 최경환은 아예 수사받으러 안 가겠다는 안 이야기까지도 하고. 가겠다 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대표도 뭐 수사 거부해야 되는 당론으로 정하자 이런 수준으로 나오니까 거의 이제 지금 좀 이쯤 하면 막하자는 수준으로까지 막말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흔히도 우리가 막말 경연대회가 있으면 모두가 공동 대상 상품이다. 이 시중에 지금 이런 이야기죠.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강하게 막말로 가느냐. 왜 그런 거예요? 득이 돼요? 이렇게 하면? 득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지 세력에 대한 호소밖에 안 되는 거죠.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혀 호소력이 없는 그런 지지 세력은 단단해지는데 그렇죠. 확장성은 없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전술을 쓴다 하더라도 미국 공화당을 살펴보면 트럼프는 막 나갔지만은 당은 거기에 브레이크를 좀 걸었거든요. 예. 근데 이건 같이 지금 이제 뭐 그 대표랑 그 뭐 이 동일체 원칙처럼 이렇게 지켜가지고 같이 비슷한 톤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전술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술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홍 대표가 이렇게 뭐 말을 좀 편하게 하는 게 그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뒷받침하려면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갖고 있던 안정감이나 무게감이 따라줬을 때 예. 국민들이 이제 시원하게 받아들이는 건데 다 같이 이렇게 되면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집단적으로 뭔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건 국민이죠. 만약에 이제 야당은 비판과 견제를 해야 되는데 예. 비판과 견제가 순기능을 하고 무게감이 올라오려면은 어떤 딱 비판할 만한 거리에 비판을 해줘야 그렇죠. 국민들도 그게 동의를 하고. 신뢰를 주는데. 그런데 이제 아무 일이나 다 이렇게 들어가면은 제1야당이 공당으로서의 무게감을 갖지 못하게 되니까 그리고 그 비판에도 신뢰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관심이 가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주목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내대표 선거 자체도 지금 이제 제가 듣는 정보로는 굉장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보면은. 예, 원래는 이제 저희도 한번 높였지만 김성태 의원 대 홍문종 의원의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뭐 그 부분보다는 뭐 이주영 의원 같은 분, 아니면 조경태 의원 같은 분이 또 부각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이게 좀 완급 조절이 될지 아니면 또 원내대표도 또 강성류가 돼가지고 이게 한국당 이미지가 이렇게 굳어버릴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한가 먼저 살펴봤고요. 상한가 가보겠습니다. 상한가. 허성무 소장, 상한가 누구 주셨어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상한가로 뽑았습니다. 이석수 검찰관. 어제였죠? 공판에 출석해서 뭐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들 풀어놨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상한가. 저는 국선 변호인들 뽑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이석수 감찰관 얘기부터 좀 해보죠. 상한가 왜 주셨어요?
이제 뭐 언론에서 작년 7월인가요? 뭐 이제 미래재단, K재단 보도를 하기 시작했죠. 예, 예. 그러나 이제 그 이전에 사실은 이 재단들에 대해서 감찰을 이석수 감찰관이 좀 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석수 감찰관이 이런저런 소문을 듣고 감찰을 시작함으로써 예, 예. 사실은 이제 이것이 언론에도 이제 흘러가고. 예, 예. 그렇죠. 결국은 이제 국정농단 사건 전반을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는 데 하는 촉매제가 됐다는 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모든 전 정권의 청와대의 관련자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국정농단에 다 연루가 돼 있는 데 비해서 이 사람은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작동하게 한 전 예. 정권 청와대의 구성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런 점에서. 예, 그런 점에서 상한가를 안 줄 수가 없죠. 그러게요.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예. 어쨌든 그래도 나라가 자꾸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뭐 앞으로 재판을 통해서 더 많은 증언들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은 예. 참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모난돌이 정 맞는다는 이야기도 있고. 맞아요. 예, 뭐 이렇게 전체가 우리 한 방향으로 몰려갈 때 브레이크를 건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예, 예.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 다시 우리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한가 줄 수밖에 예, 없어요. 아까 뭐 김성한 평론가가 했던 예. 그 5.18 강주민주항쟁 때 안경무관님. 예, 안경무관님 같은 그런 역할이죠. 맞아요. 그런 본인에게는 정말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고 가족들한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었지만 그 조직에서 모두가 예스하는데 혼자 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큰 시련이지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사회가 역사는 조금씩 조금씩 그렇죠. 경찰의 발전을. 인권 경찰로서의 마지막 지켜낸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상한가. 이준석 위원장은 상한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선 변호인들이 상한가 맞아요? 이분들 뭐 딱히 상한가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그래도 관심 많이 받을 겁니다. 관심 이제. 주라는 측면에서. 왜냐면 이제 법원에 의해 가지고 교정당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의 접근이 차단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유일한 통로가 이분들이 되는 건데 못 만났대요, 근데. 앞으로도 안 만날 거로 좀 확신합니다. 아, 그래요? 네, 앞으로도 안 만날 거로 좀 확신하는데. 왜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유영하 변호인만 상대했다는 것 자체 아는 사람만 상대하겠다는 것이고 적어도 내 분신을 하나 설정한 건데 예, 얼굴 예. 한번 본 적 없는 분들한테 분신 역할을 맡기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자, 그러면 어제 안 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 네. 오늘 또 재판 열립니다. 오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 나올 거였으면 어제 안 당연히 나왔죠. 안 나오죠. 제가 의문입니까? 당연히 안 나옵니까? 그럼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박 전 대통령? 이미 뭐 자포자기한 사항도 하나가 있고 포기도 하나 있고. 그다음 둘째는 뭐 이 예. 재판은 정치적 탄압이다. 그래서 내가 거부한다는 부각시키는 명확한 겁니까?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양쪽으로 곤란해진 게 뭐냐면은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 지금 출당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피해자의 위치 또는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좀 불쌍한 위치로 이제 가려고 하는 모습이 피해자 있기 때문에. 코스프레라고 표현들 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유한국당에 남아있는 마지막 핵심 지지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예. 예,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증이 아직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렇게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 우리 대통령을 니들이 출당했단 말이야?가 돌아오면은 버렸단 말이야, 저런 분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 자유한국당 핵심 지지층은요 자영업자, 무직, 그다음에 뭐 그 이렇게 그 있고 나 거기다 이제 친박이라고 하는 박사모라고 하는 예, 그 조직이 있는 건데 예. 그 세 축이 다 흔들리게 되면은 이게 지방선거 때 결집력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벼랑 끝을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벼랑끝 거의. 전술입니까? 예. 근데 아무튼 지금 청취자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만 법치국가 아니냐. 근데 법을 부정하고 아니 난 재판도 안 나가겠다. 저 재판은 의미 없는 재판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참 실망스럽다라는 문자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 거기 계신 그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법적 전술을 따져보자면요. 이렇게 해서 다른 본인과의 공범들의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걸 보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전부 그런 다. 것도 있어요. 예, 그렇게 봤을 때 본인의 대처가 좀 쉬워진다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뉴스닥 상한가 보도에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들, 하한가 보도에는 한국당 중진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올리면서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허성 소장님, 아까 그 찹쌀떡 굉장히 찰졌다는 문자. 칭찬 문자 들어옵니다. 고맙습니다. 만은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쨌든 가상화폐는 법으로 정해진 수익수단은 아닌데 그 피해를 법으로 보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이분들 안타깝지만 방법이 있겠느냐. 8322님 이런 문자 주셨고요. 신봉식님은 이분이 오늘 받은 문자 하나를 저희한테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가상화폐 관련된 세미나들
채굴기에 투자하십시오라는 이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무슨 세미나지 이러고 이제 시간 되시는 분들이 참여했다가 잘못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는 것도 있다. 주의하라는 이런 문자를 청취자가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2천억대 사기 사건 얘기였고요. 월미도의 이 놀이기구 사건 들으시고는 근데 이 회전컵 태우신 어머님 혹시 회전컵에 한 명 타는 걸 알면서도 3명 아이 태우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진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3명 타도 된다고 해서 3명을 태웠는데 사고가 난 뒤에 나중에 보니까 컵 하나당 1명씩밖에 안 되는 건데 그냥 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키도 120이 안 되는 아이는 철저하게 이렇게 자로 재야 되는데 대충 눈으로 타라 뭐 이런 경우를 이분이 보셨다는 겁니다. 이준호 위원장 네. 미국에 좀 사셨잖아요. 네. 거기는 정말 위험해 보이는 롤러코스터 많잖아요. 미국에도 이제 지금 디즈니랜드, 식스플래그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보면은 청취자 홍성준님 찹쌀떡을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이렇게 세대가 나뉩니다. 정치인들 중에도 찹쌀떡 모르는 분들 많으실걸요 하셨는데 지금 뉴스다 가기 위해서 허성모 소장, 이준석 위원장 두 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바로 여기 아는 세대, 모르는 세대. 그렇죠. 저는 잘 아는 세대입니다. 잘 아시죠? 아니, 상계동은 있어요. 아, 상계동 있어요. 아는 세대니까 이쪽도. 있어요. 예. 예, 뭐 밤에 겨울철에 찹쌀떡 이렇게 많이 외치고 다니죠.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고3 때 학력고사 치놓고 예. 뭐 이쯤 시기죠. 그때는 학력고사 지금보다 좀 늦게 쳤으니까 그렇죠. 그때 찹쌀떡 장사를 제가 직접 해봤어요. 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예, 찹쌀떡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밤에 한 게 아니고 예. 낮에 친구들 시험 친 친구들하고 3명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예. 그 이제 찹쌀떡 공장 가서 받아와가지고 그걸 들고 이제 가게마다 다니면서 팔고 잘 됐어요, 장사가? 예, 그 다 팔았어요. 금방 팔았는데 그래서 돈을 약간 남겼는데 그중 친구 하나가 다 써버렸어요. 들고 튀었어요? 아픈 추억이 있는 찹쌀떡. 아, 그래. 아, 참 정겨운 소리네요. 문자가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들으시고는 남용성님 업체가 작정하고 사기를 친 건데 이거를 도박이나 투기다 이렇게 글쎄 안전에 대해서는 뭐 거의 철저하고 예. 뭐 애초에 그게 뭐 그 업체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본인이 철저합니다. 본인이 이게 안전한지부터 검증하고 또 예, 예. 찾아보고 하고 얼마나 뭐 난이도라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좀 힘든 놀이기구인지 그렇죠, 다 파악하고 그렇죠. 탑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그러니까 지금 같습니다. 운영자나 타는 자나 좀 아니한 거 아닌가 우리가 안전 불감증은 아닌가 돌아볼 때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자, 여러분의 문자 소개해드렸고요. 이번 주 뉴스닥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정식으로 인사드리죠. 세미래정책연구소 허성모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찹쌀떡 장사를 하신 분.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찹쌀떡을 적어도 아는 분. 알죠. 두 분. 이번 주 상한가 하한가부터 좀 가보겠습니다. 하한가. 허 소장님 하한가. 예, 저는 자유한국당의 몇몇 중진들을 한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국당 중진들. 완전 상장 폐지를 시키시는 것 같은데 지금. 몇 주째. 이준석 위원장 누구? 저는 이번에는 정의당 김종대 의원을 꼽을 수밖에 김종대 의원. 김종대 의원 얘기부터 좀 해보죠. 네. 김종대 의원 지난주에 정말 아마 태어나서 김종대 의원이 이렇게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을까,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이제 이번 국회에는 거대 정당에서 뭐 사성장군 출신 비례 일간 지지율에서 사람들이 이제 김종대 의원이 얼마나 군사 전문가고 열심히 이쪽 분야에서 노력해 오셨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 하나로 그냥 테크니컬 파울이라고 하죠, 농구에서. 그런 것처럼 걸려버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요. 허성모 소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결국 이 정의당이 진보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진보 정당은 진보적 아젠다를 잘 선점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기순병 사건에 있어서 진보적 아젠다는 뭘까? 결국은 환자의 인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환자 인권 문제를 지적한 것까지는 그 의도는 뭐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히 의도. 이해할 수 예, 있고 여러 또 가지 지적할 의견들 나올 있다.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그 너무 그 진보적 아젠다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 이 대중의 정서가 조금 유리된 면이 있지 않았느냐. 시기와 방법에 대한 지적이 그렇죠. 꽤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 청취자 문자도 뭐 그런 의견을 낼 수는 있는데 이 북한 귀순병사가 사느냐 죽느냐 막 수술하고 막 이런 와중에 제기한 것이 과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적절했는가 뭐 논란?
뭐 의사 언론의 이야기를 하고 또는 정부까지도 이제 지적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의사가 뭐 어떤 특정 교수도 아니다를 떠나서 예. 어쨌든 그 환자를 살리기 위한 헌신이나 노력 이런 게 있었던 그런 수고에 대한 가치는 무시된 채 환자의 인권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부각이 됐고 또 이 둘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대중은 어쨌든 지금 이 의사의 수고나 노력 그리고 또 이 관심이 예. 비례대표 의원 이런 거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국감에서도 보면 김종대 의원의 활약이 대단했고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종대 의원이 좀 인기를 많이 얻게 되고 예. 하다 보니까 관심도 많이 받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발언들 하나하나가 좀 주목을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서는 뭐 다른 거 김종대 의원의 의도라는 건 저는 뭐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만 그 뒤에 해명 과정이라는 게 너무 좀 매끄럽지 못했다. 아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네. 위해서 김종대 의원이 SNS에 어떤 글을 썼냐면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의 브리핑 중에 네. 이국종 교수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뭐 겨냥한 건 아니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생충 북한 그 귀순병사 몸에서 기생충이 나온 걸 얘기한 건 일종의 인권 테러다라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근데 나중에 이제 해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김종대 의원이 그 주장을 바탕으로 계속 이제 얘기했으면은 뭐 논리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나중에 가니까 뭐 이게 뭐 사실 의료진을 싸잡아서 얘기한 거다. 아니면 뭐 나중에 언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예, 자꾸 예. 말이 바뀌면서 오히려 좀 우왕좌왕하고 소위 예전에 이제 보수 쪽 정치인들이 비아냥 들었던 주어 없음 논란 뭐 이런 거로 가는 약간 이국종 교수를 겨냥한 거 아니다. 이게 마치 주어 없음 논란처럼 이제 그렇게 들렸다. 젊은 사람들은 받아들인 경우가 있었어요, 더러.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좀 사실 굉장히 유의미한 지적이긴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정의당에게는 상당히 좀 아픈 지점이 됐다. 예. 왜냐면 실제